1년 새 41억 다단계 떼돈 아니냐, 오늘 다른 당에서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늘 꽤 논란이 컸던 건 조국 혁신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꽤 유력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부부의 재산이 논란거리입니다.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셨다는 얘기는? 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저도면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법무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식사하러 가야 돼서요. 0.7% 차이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일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왜곡된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박은정은 가장 먼저 윤석열 사퇴 촉구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조기 종식되어야 합니다. 논란의 핵심, 논점은 이거였죠. 어떻게 1년 사이에 41억 재산이 급격히 늘 수가 있냐. 예금만 36억 이상 급증했다. 뭐 여러 수치도 나왔지만 이게 논점,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은정 후보가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 전관예우 프레임 써서 공격만 싶은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때 던지고 무슨 전관예우냐. 이 돈은 퇴직금 혹은 연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돈이 늘어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국민의 미래는요,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했다면서 그 해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 후보 배우자의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부정으로 청년들에게 심각한 좌저금을 안겨준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갈취한 또 다른 가해자의 편에 서야만 합니까? 1년 새 예금 36억이 어떻게 들었냐라고 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과 공무원 연금, 퇴직금, 뭐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등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정영진 변호사님, 오늘 이제 상대당들이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게 뭐냐면, 비판 포인트로 삼은 게 다단계 검찰 시절에는 다단계 범죄 수사에 매진을 했는데 검찰 개업 1년 만에 다단계 회사의 변호를 마치면서 거액의 변호사 수임을 했다. 이것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정정할 게 있는 게요. 예. 이종근 변호사가 1년 동안에 41억을 번 게 아니고 9개월 동안에 41억을 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종근 변호사가 개업한 게 2014년 3월이었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기준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에 얼마를 벌었느냐? 41억 1,600만 원. 증가된 그 금액만으로 예. 지금 이종근 변호사 예금 통장에 32억 6,800만 원 있다고 하고요. 12월 31일 현재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은정 후보의 예금 통장에는 4억 4,800만 원 들어있대요. 참 그렇게 돈이 몇십억이 이렇게 그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이종근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블랙벨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블랙벨트가 뭐냐면은 예. 검사들 중에 이 분야의 최고 검사다. 이걸 갖다가 그 인정해가지고 원래 태권도 같은 거 하면은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띠요? 그렇죠. 예. 이게 검은 띠예요. 검은 띠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이종근 그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그 블랙벨트로 유명한데 어디 블랙벨트냐?
다단계 블랙벨트예요. 다단계 수사를 갖다가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종근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할 때 나는 이렇게 다단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식의 유튜브 동영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2억으로 다단계 가해자를 변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박은정 후보의 말도 잘 못 믿겠는 게 사건을 한 달에 15건씩 그러면 일주일 한 달에 30일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한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사흘에 한 2건씩 그렇게 그 수임을 갖다 해가지고 지난 9개월 동안에 수임한 사건 숫자가 160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60건에서 40억 벌었습니까? 한 건 가지고 22억 벌었는데 나머지 159건 가지고 20억만 벌었겠습니까? 저는 저 재산 같은 것도 이제는 뭐 그렇게 그 오픈을 했다 했으니까 뭐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저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저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 조수진 후보가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폭행범들을 갖다가 변호한 거나 자신이 다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검사라고 하면서 블랙벨트까지 받은 사람이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옷 벗자마자 22억 받고 다단계 그 수많은 피해자들 양산한 다단계의 가해자를 변호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한 건 22억은 오늘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 취재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히 22억이 맞는지는 저희도 좀 더 따로 취재를 해봐서 한 건당 22억을 받고 수임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진봉 교수님, 그 정치권 어쨌든 비판의 포인트는 조국 혁신당의 여러 1차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고, 근데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과거에는 검찰 시절 다단계 범죄수에 매진하겠다고 했다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단기간 안에 다단계 관련 변호를 했다.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이 비판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느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에 반대 진영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변호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뭐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관예우고 정관예우는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전관예우라고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저게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수사 역량을 정말 좋은 곳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근데 나와서 어쨌든 뭐 이제 당시에 수사 대상이 됐던 예컨대 또는 뭐 그런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박은정 검사가 지금 후보지 이분 남편이 후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가족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 후보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후보가 아닌 부분까지 다 확대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후보들의 가족들이 다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출신이 나와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변호하는 이런 정관예우의 틀은 깨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가 입장을 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다단계 변호 관련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모두 사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인 것 같고 악의적 보도로 이어질 듯해 사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하고 그러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개혁을 추구하면 무조건 청문회해야 하나 그렇다면 나도 입을 닫겠다라는 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진 내가 어떻게 전관예를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저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부부가 집에 가 살면 서로 뭐 따로 삽니까? 같은 있잖아요. 지금 뭐 남편은 가서 정말 저렇게 정관예우 받아서 저는 정관예우를 봅니다. 제가 검찰을 오래 출입했는데 저런 방식이 바로 전형적인 정관예우예요. 자, 저런 걸 없애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법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임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청빈회에 되나 뭐냐? 아니 본인들이 지금 나와서 검찰 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인이. 그 검찰 개혁의 핵심 뭡니까? 저는 바로 정관예우 철폐라고 봅니다. 예. 이 정관예우 때문에 모든 이게 법조 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부인은 벌어도 남편은 벌어도 괜찮고 부인은 검찰개혁 외쳐도 괜찮고 그럼 우리는 따로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같은 집에 살고 왜 부부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부부라고 다 모든 걸 공유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각 지역, 각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일단 어떤 비판 목소리이신지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논란 만나봤습니다.